자, 오늘 브리핑에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활력, 그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회사가 좀 덜 생기나 보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뼈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인,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뒤에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면요? 오늘 브리핑의 핵심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다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보시는 그래프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2020년, 오른쪽이 2070년 전망인데요. 한눈에 봐도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지점입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보통 30대에서 50대 사이, 한창 일할 나이에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데 바로 그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 인구 구조 변화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요. 놀랍게도 전체 현상의 8.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1.7%, 이 거대한 미스터리는 도대체 뭘로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저희는 이 현상을 기업가적 두뇌 유출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 부족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인구가 줄어서 일할 사람이 귀해지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창업해서 고생하느니 그냥 높은 월급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창업의 매력보다 안정적인 직장의 매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구가 줄고요. 그럼 노동력이 귀해지죠. 자연스럽게 실질 임금이 크게 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잠재적인 창업가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하면 이 높은 월급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창업의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커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들은 창업 대신 직장을 택하게 되는 거죠. 이 연쇄 반응이 경제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91.7%. 기업가 정신 감소의 거의 전부가 바로 이 임금 상승으로 인한 두뇌 유출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인구 구조 변화는 정말 일부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럼 이 현상을 그대로 두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저희가 2070년까지의 경제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2070년에는 1인당 GDP가 지금보다 무려 28.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경기 하락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꺾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경제 전체의 파이만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경제의 체질, 즉 구조도 바뀝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0년에는 중소기업 부문이 우리 GDP의 45%를 차지했는데 2070년이 되면 27%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반대로 대기업 부문의 비중은 72%까지 치솟죠. 경제가 몇몇 거대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아주 경직되고 편중된 구조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굉장히 암울하게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니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GDP가 28.6%나 줄어드는 재앙적인 상황인데 정작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개인의 후생은 오히려 3%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 당연히 평생에 걸쳐 버는 노동소득, 즉 월급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이 정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딜레마입니다. 이 문장이 이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 나라 전체의 활력은 떨어뜨리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오히려 높인다는 거죠. 국가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판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말씀드린 개인의 후생 증가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인구가 줄어서 세금이 덜 거치니까 이걸 메우려고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린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개인의 후생 증가는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8% 이상 폭락합니다. 즉,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불행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첫째, 억지로 창업기업 숫자만 늘리려고 해선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생산성이죠. 둘째, 임금 상승이라는 흐름 자체를 막으려고 해선 안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시장의 결과니까요. 대신 창업을 가로막는 다른 장벽들, 예를 들면 복잡한 규제나 대출의 어려움 같은 비임금적인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인구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선택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최종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 경제는 역동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행복,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